개별적 근로관계법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 근로시간이란 제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안법 제139조 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즉 평균 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 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또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 범위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1항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항 사용자는 제1항 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 것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협 또는 취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배를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양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강제저금의 금지.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항 근로자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러한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양도, 인수, 합병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사용자는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항 사용자는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항 사용자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우선 재고용. 1항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항 정부는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통상임금 지급의 예외에 해당한다.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3항
사용자가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사 등 1항 노동위원회는 28조에 따른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신문에 관한 세부 절차는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구제명령 등 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항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1항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항 1항과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행강제금 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어야 한다. 3항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4항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6항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7항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8항 근로자는 구제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 기한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구제 명령 불이행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사용자는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1항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다. 제39조 사용증명서 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항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43조 임금 지급 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43조의 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은 36조, 43조, 51조의 3, 52조 2항 2호,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고용,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3.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체불 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항 한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항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와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제44조의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1항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에 따라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1항 2호에 따른 집행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휴업수당 1항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지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1항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 즉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일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일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항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 사용자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는 일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 기간을 일정한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 사용자는 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3항 사용자는 1항 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사용자는 1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항 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1항 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사용자는 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 1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 3.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51조 및 51조의 2에 따른 단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상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주간에 40시간을, 1일에는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상기간 3.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 사용자는 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장 근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7항 사용자는 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휴게 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5조 휴일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항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3항 사용자는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인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51조의 3, 52조의 2, 56조에 따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항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항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항 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 운송업. 3. 항공 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항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항 제1항 및 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 고평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항 제1항, 2항 및 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2항에 따른 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1항 사용자가 60조 1항, 2항 및 4항에 따른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60조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한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내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1. 토지의 경작해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1항 15세 미만인 사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항 1항의 취직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항 단서의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 사용 금지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즉 임산부, 그리고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으로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 근로계약 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전자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일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일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항 사용자는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 시간 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일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객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6항 사업주는 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8항 사용자는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항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2.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1항에 따른 건강 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는 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항 사용자는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항 사용자는 직장 내에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사용자는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 단체 협약의 준수 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2항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장 기숙사 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1항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1항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기관 1항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항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1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2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 사법경찰관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신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